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경제학부의 유덕현 교수입니다. 사실 제가 안민정책 포럼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그때 박진 교수님이 회장하실 때 안민정책 포럼에서 하는 연구 영역에 제가 참여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송배선 사무총장님도 잘 알고 옛날 장충동에 있을 때 그때 사무실에서 모이고 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뭐 안민정책 포럼 제가 늘 그 메일 리스트를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세미나로 오시고 또 좋은 말씀 하시는 그런 장소를 알고 있는데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 학교에 있는 또 우리 김희경 교수님도 자주 참여하신 멤버신데 뭐 제가 온다고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 원장님이신데요. 네, 저는 자주 뵙습니다. 뭐 이게 박명호 교수님이나 송은영 교수 소개하신 것처럼 오늘 사실 5.16 이제 뭐 한국 사회의 큰 의사결정이 곧 있을 대선이 이제 한 3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선거판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선거는 언제부터 정책에 대한 시간들이 논의가 많이 되는 것 같지 않고요. 주로 정치의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제가 3년 전에 여러 학자 교수님들하고 같이 정책의 시간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재정 정책에 대해서 한 부분을 썼는데요. 그때도 책은 정책의 시간이라는 부분이 이 대선판은 사실은 한국 사회 모든 그 갈등과 문제가 이 정책으로 다 나와서 해결하고 또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는 중요한 시간인데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이번 대선 때도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 잘 되지 않아서 사실 송은재 교수하고도 제가 조세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같이 연구한 적도 있고 또 공부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저한테 부탁했던 건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사실은 발제를 하기에는 부족해서 제가 좀 그래도 잘 알고 정책 자문을 많이 하는 이 분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또 오늘 또 많은 의견 주시면 제가 또 같이 논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크게 제가 오늘 발표할 부분은 세 분야 정도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경제 올해 어떻게 경제 전망이 될지 하고요. 뭐 지금 사실 반토막이 났습니다. 성장률 전망 반토막보다 더 성장 전망이 낮은데요. 그리고 재정 정책 이슈 작년부터 사실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23년, 22년부터 지난 윤석열 정부의 3년 동안에 재정 정책 이슈가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6월 4일부터 출범할 새로운 정부가 조세 재정 정책을 어떤 식으로 꾸려가야 될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담아서 제안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 전망에 있어서 우리의 제일 중요한 환경이 사실은 코로나 시기 이후에 지금 금융시장의 변화가 중요한데요. 금리 인하가 사실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2022년 거의 0%였습니다. 0%에서부터 시작한 미국 금리 인상 랠리가 14개월 만에 5.5%를 올라서 우리가 보통 이 경제학에서 우리가 학생들 강의할 때 이 금리를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할 때 그런 모습을 우리는 목도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23년부터 이제 5.5%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higher for longer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인하가 언제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고, 그 인하는 2024년 9월에 50bp 0.5%가 내리면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중앙은행 Fed의 어떤 계획에 따르면 24년도부터 해서 25년, 26년까지 스케줄이 1년에 1%포인트씩 내리는 스케줄로 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한 금리가 한 3.5 정도가 가는 것이 올해 말에 25년 말에 3.5% 정도 되는 거를 생각했다가, 그리고 내년부터는 2.5%, 26년에 이제 하반기에는
2.5%까지 가는 걸 이제 목표로 했던 것인데 그게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경기가 너무나 좋았고 또 작년 말 출범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당선되었고 올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러 금리 인하에 대한 조건이 사실은 환경적이고 정책적인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과 사실은 우리가 이 2%포인트 격차가 유지되는 가장 큰 폭의 금리 차이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저는 중앙은행 총재로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이지만 미국 중앙은행도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말씀이시죠. 속마음은 그렇고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통화정책의 어떤 정책 제약이 가장 큰 것이 미국과의 어떤 통화 금리 차이의 문제인데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 경제 환경이 좋지 않아도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환경이 이 바인딩 되는 게 미국과의 금리 차이입니다. 그래서 2%였는데 지금은 줄어서 1.75%포인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 고금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통화 정책이 뭔가를 해줘야 될 걸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는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계 부채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통화 정책은 지금 이렇게 미국의 어떤 그 금리 인하가 원활하지 않고 더불어서 한국도 그렇게 된 상태였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2월달에 한번 2.75로 0.25% 내리고요. 지금 벌써 2차 때 동결, 3차 때 동결이고 4차 때 이제 대선 이후에 한 번 정도 동결보다는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있습니다. 미국이 5월 8일까지 동결을 했고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하루 먼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번에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 않을까 싶고 또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그 미중 간의 그 관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이제 휴전에서 엄청나게 블러핑하다가 지금 굉장히 185% 관세를 한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30% 무렵에 이렇게 합의를 한 걸 보니까 아마 미국도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올해 남아 있는 건 이제 4차부터 8차까지 5번의 하사를 가지고 있는데 한 2~3차례 정도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아마 금리 지금은 워낙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재정도 그렇고 이제 재정도 팽창적으로 갈 것이고 통화 정책도 완화적으로 간다면 상당히 정책 공간은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래 그림을 이거 환율에 대한 이야기고요. 환율은 지금 이거 1기 때는 트럼프 대선 무렵에 1,09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9월달에 2016년 9월달에 그런 것이 대선 당선되고 나서 좀 뛰죠. 그리고 계속 뛰다가 출범하기 바로 직전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폭으로 가다가 출범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상당히 안정되어서 이렇게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있던 24년 1월에 이렇게 보면 1,300원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대선 결정되고 나서 1,396원까지 이제 올라갔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선거 과정에서는 굉장히 한 말을 들어보면 강달러 기절을 갈 것처럼 이야기하고 절대로 대선 전에 금리 인하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선 끝나고 나서는 당연히 금리 인하를 요구했겠지만 그런 걸 반영해서 1,396원.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아마 1,400까지는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나서 25년 1월 무렵에는 이런 식의 그림을 대부분 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개혁을 하고 나서 또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97년부터 이게 스케줄인데요. 그러니까 1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했던 무렵에는 거의 1,100원 정도에서 이렇게 있다가 계속 올라갔던 거죠. 아시겠지만
우리 환율이 높으면 수출 기업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수출기업 가격 경쟁이 높은데. 그런데 그게 1,300원 정도까지입니다. 1,300원을 넘어가면 무역협회에서도 우리 수출 기업조차도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지금 1,400원대 초반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당히 좋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환율은 좀 더 원화가 강세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한테는 충분히 좋은데 지금 제 개인적으로 1,4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 그래서 환율이 이제 그 말씀드렸고요. 물가와 실무 경제는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예, 물가는 상당히 이제 통화 정책, 통화 당국의 타겟 존에 이제 머무를 정도로 낮을 것 같습니다. 2% 정도를 이제 상회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수 부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실무 경쟁이 굉장히 이거 썼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한테 중요한 그 바이팅이 되는 그 가계부채인데 가계부채 조심스레 다뤄야 되는데 작년 9월달에 한번 또 굉장히 튀었고요. 금리 인하가 되면 바로 그 부분이 가계부채 문제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수 부족과 내수 침체와 민간 소비의 어떤 활력이 떨어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많은 가계부채 때문에 가계가 실질 소득도 좀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민간 소비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경제 전망입니다. 사실은 비상경과 단위의 경제적 비용에 보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거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 환경이 더 큰 어려움을 가져왔다. 24년 우리가 1.4% 성장을 했는데요. 이게 과거로 보니까 경제 위기가 없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2% 이하를 성장했던 해가 2023년입니다. 왜 이렇게 성장률이 나빴을까? 특별하게 대외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다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상당히 나빴고요. 반도체 부분,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22년 중반부터 사이클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너무 정책이 이제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한 긴축 정책을 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일본이 1990년 초반부터 잃어버린 30년, 이제 40년째 타원을 지나갈 건데요. 유일하게 낮았던 성장률이 2023년이다. 일본이 1.6%인가 우리보다 성장률이 또 높았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24년에 2.0% 성장률을 마치 24년에 25년 좋았던 것, 작년이 그랬던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실질적인 경기는 굉장히 좋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를 보면 1, 4분기 1.4% 작년 1, 4분기 때 이게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반짝 성장률을 보니까 정부가 전망을 수정하게 되는데 원래 24년은 한 2.2% 성장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던 것이 2.6으로 상향을 하게 되거든요.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정할 때 24년 초반에 연간의 정책 방향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2번 발표를 하는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반기 때 여름에 한번 예산안 낼 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연초에 한번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연초에 성장 전망을 전년도 6개월 전보다 성장률을 굉장히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정부가 정책 방향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던 것이 2, 4분기에 보면 역성장을 합니다. 마이너스 0.2. 그리고 3, 4분기, 4, 4분기까지 가면서 다시 성장률 전망을 낮추는데 성장률 전망을 낮추지만 각종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결과가 작년에도 긴축적인 기조를 그대로 가져갔던 원인이 저는 그것이 아마 연간 경기를 올해까지 이어지는 실제 원인이 아니었나. 그러던 것이 25년 올 1, 4분기에 여전히 마이너스 0.1로 나와서 올해 경기가 물론 이 25년 0.1%는 작년 개업 이후에 떨어졌던 사람들의 소비심리, 투자심리 모든 환경에 대한 어려움들이 다 반영된 성장률이죠. 그래서 원래 25년 올해는 한 우리 잠재 성장률 수준이 2% 안팎인데 그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 되지 않을까를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마이너스 알파로 올해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보다 1.0에서 1.5%포인트, 그러니까 성장률은
0.5에서 1% 사이에서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성장률이 사실은 우리가 1.4% 성장률을 2년 전에 했기 때문에 절대로 정상적인 성장률은 아니고요. 우리가 덩치가 너무 커져서 앞으로 2% 성장을 못할 정도로, 물론 한국 경제가 20년, 30년 전보다는 훨씬 큰 규모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 1.6%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를 100으로 했을 때 우리가 1.6%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14위 정도 됩니다. 매우 큰 경제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0.5에서 1% 성장률을 할 정도로 체력이나 경제 뭐랄까요, 내실이 부족한 경제는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일시적인 것이지만 정부의 정책 운용에 어떤 뭐랄까요,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